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 나를 소환하시오. 소환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송 전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는 내가 귀국하면 즉시 검찰이 나를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아니 형사사법 절차 밖에서 파리에서 한 기자회견을 한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검찰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주옥이 귀국한다고 해서 수사 일정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검찰 시간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송 전 대표는 송 전 대표 요구대로 한국에 들어오면 즉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검찰의 시간표는 마지막 단계에서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자 민주당 내에서 이런 좀 송영길 전 대표를 치켜 세우는 듯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역시 큰 그릇 송영길, 김민석 정책위 의장, 무력이 적은 사람임을 내가 보증합니다. 남영희 부원장, 제겐 영원한 대표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을 두고 야당 내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민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가지고 무력이 적은 사람을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김민석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 본인이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구속 기소가 됐었죠. 2007년, 2008년 선거가 있을 때 지인 3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 기소가 되고 그중에 7억 2천 추징금은 또 1억만 내고 6억은 지금 10년째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뭐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가지고 무력이 적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런 역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좀 헛웃음이 나온다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한다고 해서 지금 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당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금 뭐 쌍특검이라고 하는 이 쌍특검에 정의당도 동의를 했었는데 이 정의당마저도 논평을 내면서 탈당한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허무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로서도 탈당을 했다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을 구별해서 따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뭐 민영배 의원을 보면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반전을 노리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국민들 기대하는 좀 먼 얘기고 또 오늘 보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어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글이요?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되는 한 돈봉투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썼던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돈봉투 이런 것들을 엮어서 생각하신다면 지금 단순히 탈당으로 그리고 여론전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넘어가려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치켜 세우는 듯한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짠당대회 돈봉투 몸통 송영길 전 대표를 응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정신입니까? 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무력이 적은 사람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자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취지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차례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상대적으로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무겁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돈봉투 전당대회 범죄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무력이 없는 청빈 정치인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은 86 운동권의 단일 대우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썩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송 대표가 집이 없어서 무력이 없다는 논리를 펴던데, 그럼 대선 낙선 후에도 투자에 나서는 등 주식에 진심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무력이 넘쳐 흐르는 정치인이란 얘기입니까? 자, 이승은 변호사님,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뭐 어떤 취지로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마음을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일각에서는 이 시점에 저러한 발언은 굳이 논란을 좀 일으킬 법한 발언인데 왜 저 시점에 저러한 발언을 했을까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승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민석 전 의원이 불필요한 얘기를 한 건 맞아요. 허허. 다만 오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부동산도 없고 특별히 재산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에 휘말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해준 건 좋습니다만, 다만 지금 시기에 좀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직전 대표이고 가장 윗선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네.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되어야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일선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걸 뭐 수사에 왜 빨리 응하냐. 어차피 순서대로 윤관석 의원부터 이렇게 다 하고 가지. 그건 뭐 당연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빨리 수사를 받겠다. 그런 각오를 밝힌 거고요. 과거에 윤미향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 뭐 기부금품 위반, 뭐 국가보조금법 위반, 횡령,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위안부 할머니의 네. 증여를 받아서 사기를 편자, 이런 것들로 마치 마녀시화 됐지만 결국에는 1심 판결 과정에서 1,700만 원 횡령 혐의로 유죄가 나왔거든요. 예, 예. 벌금이었지만 그래서 뭐 1,700만 원 횡령이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었지만 딱 하나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듣기 전에 마치 송영길 전 대표가 모든 과정에 개입하고 지시하고 정황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뭐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후에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최고 한 말씀.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건 정당 내 선거와 관련된 스캔들이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휘발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영역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하고 기소하고 지켜봐야 1심 되고, 판결받는 예.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치적 판단은 충분히 내릴 수 있는데 민주당이 놀라울 정도로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허. 있는 비명계나 뭐 비주류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죽하면 이상민 의원이 당 간판 내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미온적입니다. 사실 대표 입장에서 이런 일이 불거지면 기강을 세우고 뭐 윤리위든 특수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지시하고 문제가 된 사람들 해명 들었다가 해명이 성에 차지 않으면 내보내는 게 맞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LH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LH 사태. 직원들이 예, 예. 특위에 몸담았던. 그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부동산 거래 내역 관련된 전수조사했었고요. 의심되는 의원들 발표되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탈당하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예. 실제로 탈당 안 하고 버티는 의원들도 많습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의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사안으로 따지면 그 당시 권익위의 부동산 조사보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금권 선거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심각한 사안일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왜 이 부동산 사건이 터졌을 때보다 민주당의 어떤 온도는 너무나 미온적이다. 미지근한지 그 부분이 결국 봐주기가 지금 다 적용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면서